안녕하세요. 닥터 진아입니다. 그럼 오늘은 페인 흉터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페인 흉터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으로 들어간 흉터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볼펜으로 콕콕콕콕 찌른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와 있는, 또 때로는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흉터들입니다. 흉터가 클 경우에는 이게 콕콕 V자 형태로 페인 자국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동그랗게 넓게 보이는 넓은 흉터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흉터들은 페인 것이 아닌 이게 튀어나온 켈로이드처럼 보이는 흉터들도 있는데요. 이게 코나 혹은 턱 주변에 패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터들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붉은 자국은 사라져서 피부가 하얗게 돌아올지언정 페인 흉터나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가 수년 동안 평생 지속되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인 자국들은 피부가 좀 매끄럽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를 거쳐야 하는 흉터들입니다. 자, 그러면 페인 흉터 치료에 대해서 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도트필, 크로스 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트필이라는 시술은 TCA라는 약물, 산성 약물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페인 흉터에 약을 이렇게 좀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 바른 부분이 살짝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지가 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 치료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딱지가 지게 하면서 이 딱지 부분이 충분히 안에서 살이 차올라서 밀고 올라와서 딱지가 저절로 예쁘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시술하고 나서 딱지가 앉았을 때 이후의 관리 과정에서 딱지가 좀 이렇게 쿡 먼저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폐일 수도 있습니다. 도트필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이 약물을 바른 자리에 아주 미세한 바늘로 조금 구멍을 내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크로스 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필링은 어떻게 보면 자극을 더 크게 주는 거고, 그 구멍 자리에 TCA 약물이 더 들어가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 약물을 침투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크면 클수록 부작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크로스한 자리가 더 패였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트나 크로스는 단독 시술은 조금 삼가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함께 치료했을 때는 또 많은 효과도 볼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꼭 고려돼야 될 치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프락셀 레이저는 사실은 CO2 레이저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CO2 레이저는 우리가 흔히 점 뺄 때, 또 사마귀 같은 거 제거할 때 쓰는 열로 이렇게 피부를 일종의 지져주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근데 상처를 내주면 그 부분이 피부가 더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CO2는 불기둥, 열기둥을 피부에 내주는 건데, 이 기둥을 아주 가늘고 얇게 해서 흉터가 남기지 않으면서 충분히 자극을 주는 열기둥을 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락셀 레이저는 하고 나면 이렇게 또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그물망 같은 점 같은 자국이 남고 깨 같은 그런 딱지가 지게 되죠. 또 그 자리가 아물면서 피부가 차오르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드름 페인 흉터는 이렇게 구멍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프락셀 레이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서 작은 불기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불기둥이 그 흉터 안에는 몇 개 안 생기게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피부를 골고루 시술하는 건 가능한데, 그 흉터난 그 구멍에만 조금 집중적으로 시술하는 건 프락셀 레이저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피부 그 페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열기둥을 만들어주게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일일이 흉터 하나하나에 불기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거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시술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굉장히 많고 만족도가 높아서 좀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고주파 RF 레이저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고주파는 레이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피부 시술에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들을 레이저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도 레이저라고 통상 용어가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니들 고주파 기계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스탬프,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내주는 그런 스탬프에서 고주파를 결합시켜서 좀 발전된 형태의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미세한 바늘진 그런 니들을 피부에 콕 박은 다음에 그 바늘을 통해서 고주파를 진부층 깊이 열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열 자극이 아까 프락셀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통 가스렌지랑 인덕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렌지는 불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로 냄비를 뜨겁게 달궈서 음식을 하는 거죠. 인덕션은 일종의 진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프락셀 레이저, CO2 레이저는 열을 직접 주는 거라고 하면, 고주파 레이저는 진동을 이용해서 피부 깊은데 표면의 열을 손상시키지 않고 깊은 곳에 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표면이 타지 않기 때문에 부작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는 좋은 시술입니다. 니들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피부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고주파를 안까지 쏴주기 때문에 제법 깊은 병변에도 열을 넣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술 효과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피부가 많이 붉어지지 않고 피부에 열 손상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깊은 곳의 병변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랑스일보다 덜 아프고 덜 뜨겁고 덜 붉어지면서 치료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시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흉터 치료할 때는 이런 RF 치료, 니들 고주파 치료를 꼭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니들 고주파 치료는 딱지가 사실 잘 생기지 않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니들 고주파도 때가루 뿌린 것처럼 약간 딱지가 남을 수는 있는데 많이 붉어지거나 그 딱지가 아주 심한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재생주사 치료입니다. 재생주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회복되는 정도를 많이 빠르게 또 많은 부분 늘려줄 수가 있어요. 폐인 흉터 치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종의 자극을 줘서 다시 피부가 차오르게 하는,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주사가 이런 피부 치료와 같이 동반이 됐을 때는 훨씬 더 효과도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당일 재생주사 같이 맞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서브시전 치료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패였을 때 이 밑에 사실은 섬유소가 있어서 이 흉터 부분을 이렇게 텐트처럼 잡아당겨서 더 흉터가 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굵은 바늘을 이 깊은 피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섬유소 부분을 좀 끊어주는 겁니다. 끊어주면 우리 텐트줄 끊으면 이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섬유소를 끊어주면 이 피부가 좀 위로 올라와서 흉터가 훨씬 얕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이게 끊어주면 그 사이에 이제 좀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에 또 새로운 조직들이 생성되면서 피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시전 같은 경우는 두꺼운 바늘로 이렇게 섬유소를 끊어준다. 근데 좀 단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깊이 굵은 바늘로 이 섬유소를 끊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여기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부어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국이 좀 크고 초반에는 출혈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좀 넓은 흉터가 있으신 분들, 밑에 이렇게 잡아다니는 섬유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흉터 치료할 때 부분적으로 같이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여드름 붉은 자국, 여드름 패인 흉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답 드릴 거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닥터 진아였습니다.